누구나 자신이 보호받고 안전하며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누구나 긴장을 풀 수 있고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장소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는 집이 그런 장소로서 가장 이상적이다. 부모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우리에겐 따뜻한 고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느낌,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삶의 느낌으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삶의 느낌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무른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삶에서 자신의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낀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이 기본적 신뢰는 마치 고향처럼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의 내면에 의지할 곳과 보호받을 곳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 아름답지 못한 기억과 연관시키며 심지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트라우마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유년기를 겪었지만 이런 체험을 의식해서 억눌러 버린다. 그들은 기억 자체를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행복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 생각은 자기만에 있었음을 드러난다. 비록 어린 시절의 체험을 불확실함이나 거부감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억눌리거나 어른이 되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신뢰를 그리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으며 배우자, 애인, 상사, 새로 알게 된 지인이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지 계속 의심한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여기고 불확실한 감정을 수없이 느끼며 관계를 맺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기본적 신뢰를 발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에 의지할 곳이 별로 없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확신, 보호, 안전, 고향의 느낌을 전해주기를 소망한다. 그들은 배우자, 애인, 동료에게서 또는 축구 경기장이나 백화점에서 고향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껏해야 산발적으로 고향의 느낌을 전달하면 항상 새로이 실망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즉, 자신의 내면에 고향이 없으면 외부에서도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것, 즉 유전 인자 외에 우리의 존재와 자존감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심리학에서 내면의 아이라고 일컫는 성격 부분에 언급하게 된다. 말하자면 내면의 아이란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것을 전부 합친 개념이다. 이는 좋든 나쁘든 부모는 물론 다른 중요한 관련 인물들을 통해 체험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의 대부분의 의식의 차원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체험은 무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본질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면의 아이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겪은 불안, 근심, 고뇌이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궁극적으로 각인된 모든 체험과 느낌이기도 하다. 특히 부정적인 각인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아이는 어린 시절에 당한 모욕과 무례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너무 짧게 누렸던 안정과 인정을 충족시키려는 소망을 이루려고 계속 애쓴다. 불안과 갈망은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독립적 어른이다. 하지만 내면에 있는 아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의 인지, 느낌, 생각,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이성보다도 훨씬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잠재의식은 아주 강력한 정신 개체이며 우리의 경험과 행동의 80에서 90%까지 조종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그 증거는 다음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하일은 아내 자비네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잊을 때마다 분노의 발작을 일으킨다. 최근에 자비네는 마트에 갔다가 마하엘의 좋아하는 소세지를 사는 것을 깜빡했다. 그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자비네는 구매 목록에서 소세지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마를 쳤다. 하지만 미하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심정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하엘의 내면에 있는 아이는 자비네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미하엘은 그 점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엄청나게 화가 난 이유가 자비네가 잊은 소세지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 미하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신의 소망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항들이 남긴 상처가 있었다. 자비네는 다만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러 이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하지만 미하일은 자비네에게 보이는 반응과 어머니에게서 겪은 체험 사이의 연관성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과 행동의 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소세지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미하엘과 자비네는 일상의 일을 놓고 자주 싸운다. 두 사람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다. 미하엘과 마찬가지로 자비네 또한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조종을 받는다. 그녀의 내면에 있는 아이는 비판을 받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비네는 어린 시절 자기 부모를 좀처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하엘의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면 자비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사로잡히며 이에 걸맞게 상처 입고 모욕을 받았다고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게 더 낫겠다고 종종 생각하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소한 이유로 너무나 빈번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때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아이가 품은 갈망과 상처를 응시한다면 소세지가 사는 걸 잊었거나 너무 심하게 비판한다는 표면상의 구실로 싸우는 대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대신 좀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부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면의 아이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갈등의 경우 자의식이 양용한 어른들이 갈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의 비판을 받고 직장을 때려치우는 직장인이나 다른 국가의 국경을 침범에 대해
군사 공격으로 대응하는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 수 있다. 내면의 아이에 대해 알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충동을 겪는다. 이런 불안은 통제를 벗어나 고조되는 경우가 잦다. 물론 어린 시절이 대체로 행복했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생을 살며 근심 걱정과 문제를 겪는다. 그들 내면의 아이 또한 어느 정도 상처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와 완벽한 어린 시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과 각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훗날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괴로운 영향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이때의 문제는 미하엘이 분노의 발작을 일으킨 경우처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들 수도 있고 커다란 결정을 내리기를 꺼릴 수도 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느라 차라리 멀찌감치 떨어져 상황을 관망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강의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방해한 것이 확실하다. 우리의 내면의 아이와 우호적으로 친교를 맺어야만 자기 자신의 내면이 어떤 깊은 갈망과 상처를 담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 우리는 영혼의 상처 입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안의 아이는 마침내 고향을 찾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인과 더욱 평화롭게, 더욱 우호적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나쁜 관계, 심지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아이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우호적으로 친교를 맺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을 공경과 불행으로 거듭 몰아가는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그러한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롭고 유용한 행동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